제가 썸네일에 썼던 것처럼 저도 정말 어이없게 환승 이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제 10년지기 지인, 그리고 상대방도 10년지기 지인, 그 둘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저희는 소개팅 3번 만에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이 거의 고정으로 일정한 그런 직장인이었고, 그리고 상대는 출퇴근 시간이 조금 많이 바뀌는 스케줄 근무 같이 변동성이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몇 달을 만났습니다.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상대방이 먼저 결혼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결혼을 할 나이이고 당연히 결혼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당장 결혼을 정말 원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래서 한 달 된 시점에서 언제쯤 결혼을 하고 싶냐, 아니 한 내년쯤? 내년 이후로는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다, 한 몇 월쯤 결혼을 하면 좋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었죠. 그에 비해서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니 조금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그런 3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결혼 압박은 조금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 결혼 진행을 해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3개월을 만나든 6개월을 만나든 1년을 만나든 2년을 만나든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3개월 정도 우리가 만났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그럼 어느 정도 만나야 결혼 확신이 들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그렇게 결혼 확신이 없는데 만남을 이어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긴 했어요. 저는 사실 이전부터 그래도 사람이 사계절을 함께 지내봐야 이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최소한의 그런 판단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30대가 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꼭 1년까지가 아니어도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좀 만나보고 그런 디테일한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결혼식장을 예약을 해놓고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길어도 1년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늦어도 올해를 넘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는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 나와는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미루고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왜냐면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더 힘든 건 맞으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죠. 근데 상대방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금 저희는 다른 걸로는 갈등이 없었어요. 성격도 잘 맞는다 생각했고, 또 함께 있는 시간도 되게 즐거웠고,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결혼에 대한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상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살 더 먹기 싫으니까 만약에 결혼을 당장 준비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 4일 정도 조금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력 같은 경우도 제 연봉이 더 높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가 더 괜찮았긴 하지만 사람이 뭐 직업 뭐 이런 걸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그냥 구급공무원 안정적이니까 정말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상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가 좀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지금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지방에서 이제 집을 나중에 구매해서 살 생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이 있기도 하고 그 부분이 살짝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며칠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결정할 게 맞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아무리 이혼이 많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혼을 겪고 싶진 않고, 뭔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이 사람과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은 강하게 받았고, 이 사람이 되게 가정적이겠다. 만약에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면 정말 가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조금 근데 아쉽긴 하지만 저분은 뭔가 저보다 더 빠르게 결혼을 하고 싶고, 뭐 저에 대해 확신이 들었다고 해준 거는 정말 너무 고맙지만 이별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이 채 안 된 시간 동안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막 오래 만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놓고 간 물건을 핑계로 제가 연락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제 연락을 받아주고 다시 한번 만나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이제 상대방도 자기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다라는 말도 하고, 이제 저도 너무 오빠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초 정도였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다시 데이트를 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미묘하게 사람이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진짜 막 연락도 되게 잘 되고 뭐 항상 나를 생각해준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일주일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여행을. 근데 그때 뭐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뭐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재회를 어쨌든 하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예전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본인은 이별을 받은 상황이고 당한 상황이고 그 이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때 이제 일주일 정도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하러 여행을 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의 연락을 받고 되게 혼란스러웠고 뭐 그랬던 상황이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쨌든 잘 만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좀 그래도 잘 만나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정말 이전에 못 해줬던 것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생각보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사실 전에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전에는 뭐 핸드폰 이런 거 되게 예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외하고 나서부터 핸드폰에 그렇게 극도로 예민해져서 그 핸드폰을 항상 붙잡고 있고 뭔가 핸드폰을 막 못 보게. 그리고 뭔가 연락이 좀 안 될 때가 좀 있었어요. 뭐 근데 사실 뭐 스케줄 근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일을 한다라면 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사람을 당연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의심을 하게 된 거는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전날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뭘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23일이죠, 전날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친구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지, 잘 다녀와 라고 말을 했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아침인가 제가 출근할 때쯤에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도 뭐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인데 정말 뭐 친한 친구였다면 너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는 뭐 본인이 뭐 하루만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친구 아버지이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그런 마음 때문에 너한테 연락을 못했다 뭐 이랬는데 저도 당연히 이해했어요. 근데 24일, 25일까지 그 3일 내내 이제 거기 장례식장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전화는 당연히 안 됐고 카톡도 진짜 되게 뜨문뜨문 하루에 막 3개? 4개? 거의 안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고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답답하니까 친구들한테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친구들도 이거 너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고 그 뒤에 이제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했던 거는 집에 오는 도중이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도 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과 이제 서울까지 오는 그 거리뷰를 봤거든요. 근데 거리뷰로 찍어봐도 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아무리 뭐 휴게소에서 이제 쉬다 온다 해도 뭐 한 5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막혀서. 근데 솔직히 그 사이에 차 끌고 갔는데 연락을 제가 했을 때 전화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이거 진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와서 구구절절히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이런 걸로 거짓말은 치지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는데 계속 뭔가 되게 그냥 찜찜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찜찜하게 뭐가 이렇게 이건 뭐지? 약간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게 있었어요.
저희가 원래 자기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되게 통화 중일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통화 중인데 와, 이게 뭐 통화 중일 때 한 30분 있다 전화해도 전화가 안 끊기고 또 통화 중이야. 아,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을 하면은 뭐 친한 친구 아니면은 뭐 엄마랑 뭐 이야기를 했다. 아, 누가 그 밤에 30대 후반 남자가 엄마랑 뭐 1시간 넘게 통화를 해요. 아, 뭐 한두 번이나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뭐 친구랑도 뭐 맨날 뭐 그렇게 뭐 1시간씩 뭐 친구가 고민이 있대. 아, 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저 바보 같은 게 그것도 다 믿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요. 근데 어디 놀러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오빠 어디 놀러 갔어? 이랬더니 아, 나는 계속 일만 했지 어디 놀러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착용하는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저 만나다가 그 만난 이후에 그 다시 재만난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서 선물 뭐 해주셨다는 그런 액세서리였는데 그게 이렇게 사진에 살짝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최근에 간 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좀 탐정 같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뭐 몇 년 전에 뭐 가족들끼리 같이 갔던 여행 사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 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근데 이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최근에 헤어졌죠. 근데 이게 어떻게 헤어졌냐면 연락이 또 계속 안 되네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받아도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며칠인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 여행을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본 여행을 간 거를 알게 됐거든요. SNS에서. 근데 누가 봐도 남이 찍어준 사진들 공항에서 그때 정말 많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걸 보니까 진짜 현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사람은 그 사이에 여행 간 거 숨기고 계속 일한 척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장한님 연락 못 받았다. 와,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일을 했다고 말했어요. 저 알고 있다고 여행 갔다 온 거. 그랬더니 자기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휴가를 받게 됐는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정말 혼자 그냥 바로 전날 티켓팅해서 간 여행이어서 너한테 말하기도 너무 미안했고 혼자 뭔가 떠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 사진이 정말 누가 봐도 그냥 여자친구랑 놀러 간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더 캐물었어야 되는데 너 근데 그거 여자랑 간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굳이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지 않았던 게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거짓말 허언증?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스토리 탄탄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그러고 저한테 친한 동생 오빠로 지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굳이 내가 뭐 이런 사람 상대할 필요가 있나. 나만 힘들고 감정 얘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뭐 어차피 뭐 결혼하고 난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뭐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와, 그 말로만 듣던 환승 이별?
와, 제가 당할이라 생각을 정말 못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고, 지금도 사실 며칠 안 돼가지고 힘들거든요. 사실 막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다 알고 있는 거 얘가 다 모르거든요. 그런 증거들 다 말하고 싶은데 어차피 끝난 사이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 그렇게 행복하길 바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죠? 뭔가 너무 힘드네요. 남들은 다 쉽게 연애하고 잘 결혼하는 것 같은데 저만 맨날 이러는 것 같아서 요즘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빨리 잊고 다시 화이팅해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거겠죠? 저도 앞으로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꼭 만나세요.